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통계물리학 개론 4주차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3차 시 수업은 3장 볼츠만 분포와 자유에너지 중에서 볼츠만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주차 2차 시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예제, 세 가지의 예제를 풀어봤는데, 첫 번째 문제는 열 접촉한 두 구리 시료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 변화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N개 조화 진동자의 엔트로피는 N개 조화 진동자의 경우에 다중도 함수가 N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다중도 함수가 이원 모형계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기장에 놓인 N개 스핀계. 이 N개 스핀계는 이원 모형계로서 N개, 그러니까 조화 진동자의 다중도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장에 놓인 N개 스핀계의 내부 에너지, 토탈 에너지를 이렇게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4주차 3차 시 볼츠만 인자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개가 특정한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배 함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배 함수로부터 개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주요 목표는 어떤 개가 갖는 물리적 성질들을 온도의 함수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원리를 학습한다가 주요 목표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시스템 S가 있고, 이 S가 열원이라고 보통 하면 이제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이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원천, 그게 이제 레저버, 영어로는 레저버라고 하는데, 열원이 이제 뭐 10의 10승계 이상의 원자를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원자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열원이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S가 있고, 이 열원 S가 열원 R과 온도 T로 열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R과 S의 R과 S, 열원과 시스템을 토틀어서 우리가 이제 고립계, 그러니까 이 열원과 시스템 S는 이제 외부와의 열 출입도 없고, 그 다음에 입자의 교환도 없는 그런 고립계를 이루고, 이때 열원과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는 U0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열원 시스템의 에너지 더하기 열원의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U고, 이 U0이고 U0는 항상 일정하다. 만약에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가 epsilon sub s, epsilon s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다면 열어는 u0 마이너스 epsilon s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만약 이 개가 시스템 s가 epsilon s의 상태에 있을 확률, 보통 시스템 s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어떤 시스템이 에너지가 epsilon s에 있을 확률은 그 epsilon s 상태의 다중도, 시스템의 다중도 나누기 그 모든 s, 가능한 모든 접근과 허용 가능한 모든 s를 다 썸메이션 해준 게 그게 총 미시 상태의 수라고 했죠. 그런 총 미시 상태의 수로 나눠준 것이 어떤 시스템이 특정한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러한 S가 어떤 시스템이 특정한 에너지 상태, epsilon S의 상태에 있을 확률은 결국은 뭐냐면 이 레저버가 열원이 U0 마이너스 epsilon S의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과 같습니다. epsilon S가 뭐 바닥 상태에 있을 확률은 열원이 U0 빼기 바닥 상태 에너지에 있을 확률과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가 이러한 특정한 S라고 하는 양자 상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건 그 개의 다중도 함수의 비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레저버, 열원의 다중도 함수의 비, 어떤 열원이 U0 마이너스 epsilon S에 나누기 그 모든 그 열원의 다중도가 모든 가능한 S 상태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한 놈으로 나눠준 값이 결국은 어떤 개가
이런 엡실론 S라고 하는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원의 다중도 B를 계산하는 거나 시스템의 다중도 B를 계산하는 거나 사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시스템 S가 엡실론 S의 상태에 있을 확률은 열원의 다중도로 나타내지면 열원의 가능한 전체 다중도분의 U0 마이너스 엡실론 S의 에너지 상태를 갖는 열원의 다중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가 에너지가 엡실론 1인 양자 상태 1과 엡실론 2인 양자 상태 2에 있을 확률의 비를 계산하시오. 그 레이시오를 계산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엡실론 1이라는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은 이 열원이 U0 마이너스 엡실론 1에 있을 다중도 나누기 그 모든 접근 가능한 그 양자 상태의 열원의 다중도를 다 썸메이션 해준 것과 같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 개가 엡실론 2인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똑같이 엡실론 1을 이제 엡실론 2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분모, 전체 열원의 다중도 함수는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이 관계식은 열원이 엡실론 2, U0 마이너스 엡실론 2인 상태에 있을 다중도분의 열원이 U0 마이너스 엡실론 1인 상태에 있을 다중도의 비로 어떤 시스템의 확률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열원의 엔트로피는 S는 K 로그 다중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거기 이제 아래 첨자 R이라고 쓴 건 열원의 엔트로피는 열원의 다중도를 로그를 취한 놈의 볼트만 상수를 곱한 거의 정의니까 요 놈을 우리가 그 lng는 결국은 lng 열원의 다중도 함수의 로그 값을 취한 놈은 열원의 엔트로피 나누기 볼트만 상수가 되고 제가 이제 양변의 지수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익스포넨셜 로그 g는 그냥 g죠. 그래서 양변의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GR 열원의 다중도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엔트로피 그 열원의 엔트로피 나누기 볼트만 상수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도와 엔트로피의 관계식을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시스템이 양자 상태 엡실론 1과 양자 상태 엡실론 2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건 요 다중도 함수의 그 열원의 다중도 함수의 비로 쓴다고 했는데 열원의 다중도는 엔트로피를 익스포넨셜을 취한 놈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요 놈은 익스포넨셜 열원의 엔트로피의 U0 마이너스 엡실론 1의 상태를 갖는 열원의 엔트로피 나누기 KB. 요것도 이제 U0 마이너스 엡실론 2 상태의 에너지를 갖는 열원의 엔트로피 나누기 KB. 요거는 SR, 열원의 엔트로피 곱하기 U0 마이너스 엡실론 1이 아니고 U0 마이너스 엡실론 1의 상태를 갖는 열원의 엔트로피. 그냥 이게 펑션의 개념입니다. 곱하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놈은 이제 익스포넨셜 A 나누기 익스포넨셜 B는 익스포넨셜 A 빼기 B 이렇게 쓸 수 있죠. 지수 함수는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델타 SR이라고 쓴 놈은 뭐냐 하면 요 놈의 엔트로피 빼기 요 놈의 엔트로피. 그래서 델타 SR은 에너지가 U0 마이너스 엡실론 1을 갖는 열원의 엔트로피 빼기 에너지가 U0 마이너스 엡실론 2를 갖는 열원의 엔트로피. 두 열원의 엔트로피 차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가 시스템이 에너지 엡실론 1인 양자 상태 1과 엡실론 2인 양자 상태 2에 있을 확률의 비는 요 엔트로피의 차이를 지수함수로 하는 그러한 그 펑션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제 델타 SR은 지금 얘기했듯이 U0 마이너스 엡실론 1의 그 열원의 엔트로피 빼기
U0 마이너스 엡실론 2 열원의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열원의 엔트로피로 나타내 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어떤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펑션 x0 플러스 a라고 하는 펑션은 내가 이제 x가 x0 근방에서 이 a가 굉장히 작은 값이면 테일러 익스펜션을 x가 x0 근방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켜주면 f of x0 플러스 a times 이거 first derivative f를 x에 대해서 1차 미분한 놈이 x가 그러니까 x0에서 1차 미분한 함수값 더하기 따따따 이제 하이 오더로 가게 되는데 이게 a 제곱 뭐 a 3승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때 이제 a가 굉장히 작으면 우리가 처음 두 항까지만 우리가 이제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주면 되고 이 경우에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전체 에너지 U0에 비해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스템의 에너지는 굉장히 작은 값이 될 테니까 요 놈을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켜주면 엔트로피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시켜주면 S의 U0 마이너스 엡실론1은 어떻게 익스펜션을 시켜주는 거죠? 열원의 그 에너지가 U0인 열원의 엔트로피 마이너스 엡실론의 이 열원을 내부 에너지 U로 그 미분한 놈 요 U로 미분하고 나머지 연력학적 변수들은 다 컨스탄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컨스탄트로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따따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엡실론이 엡실론 1일 때 엡실론이 엡실론 2일 때 다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요 첫 번째 항은 두 경우 다 똑같을 테고 차이가 나는 데는 요 세컨 텀 두 번째 항이 하나는 엡실론 1이고 하나는 엡실론 2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해주면 되는데 요 미분항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해 준 놈이 템퍼러처분의 1 엔트로피의 정의에서 이게 t분의 1이니까 제가 처음 여기 뒤에 있는 항은 다 무시하고 처음 두 항만 이렇게 시리즈 익스펜션을 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한 조건은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그 열원의 에너지보다 무지무지 작을 때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델타 열원의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t분의 엡실론 1 빼기 마이너스 t분의 엡실론 2 그래서 합쳐주면 마이너스 t분의 엡실론 1 빼기 엡실론 2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두 시스템의 그 어떤 특정한 두 양자 상태의 개가 있을 확률의 비는 요 엔트로피의 차이로 나타내 준다고 했는데 그 엔트로피의 차이가 결국은 두 준위의 에너지 차이 나누기 템퍼러처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요 놈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1 빼기 엡실론 2 나누기 KT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P 엡실론 2 어떤 개가 엡실론 2인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분의 이 시스템이 엡실론 1인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지수함수의 특성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1 오버 KT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2 오버 KT로 요 식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준 거고 이때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에너지 나누기 KT를 이제 볼츠만 상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오버 KT를 볼츠만 상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의 비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의 비는 이렇게 볼츠만 상수의 레이시오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시스템이 S라고 하는 특정한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은 어떤 그거 열접촉하고 있는 레저버가 U0 마이너스 엡실론 S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질 때의 다중도 함수 나누기 그 열원의 전체 가능한 다중도로 나눠졌다고 했고 요 놈은 이제 이 다중도 함수가 결국은 이 다중도 함수가 이 볼츠만 상수의 레이시오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요 놈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엡실론 S 오버 KT분의 그 모든 가능한 접근 가능한 모든
상태 S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준 게 다중도 전체 다중도 함수를 썸메이션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내 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로 볼츠만 상수로 나타내주면 볼츠만 인자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엡실론 S의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 S에 있을 확률은 이제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엡실론 서브 S에 있을 이러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그 에너지를 갖는 엡실론 S의 에너지를 갖는 볼츠만 인자 분의 그러한 모든 접근 가능한 모든 상태 S를 다 썸메이션을 해준 놈을 나눠주면 되고, 요때 이제 이 분모, 빨갛게 쓴 볼츠만 인자를 모든 접근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준 걸 제가 Z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가능한 상태를 다 더해주면 그 전체 확률은 1이 돼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분모는 어떻게 보면 1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Z라고 쓴 거는 뭐냐면 Z는 sum over S exponential minus epsilon S over KT 또는 요놈 이제 KT분의 1을 보통 이제 그 온도분의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분의 1을 통계역학의 많은 책에서 이제 베타라고 하는 함수로 많이 정의를 해주는데 요놈은 이제 베타로 정해지면 sum over S exponential minus 베타 epsilon sub S 이렇게 나타내주고 우리가 이 Z 펑션 Z를 파티션 펑션이다, 분배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배 함수는 모든 다중도의 전체 미시 상태의 수를 나타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개가 엡실론 S의 에너지를 갖는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볼츠만 인자와 분배 함수분의 그 스테이트를 갖는 볼츠만 인자의 레이쇼 B로 나타내주고 볼츠만 인자는 분배 함수는 이 볼츠만 인자를 모든 접근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 해준 개념이고 이제 베타라고 쓰는 양은 이제 온도 KT분의 이렇게 정의를 해준 양입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츠만 인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배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평균 에너지 혹은 사람들 열 평균 에너지, 토탈 에너지 그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 에너지 U라고 쓰고 근데 이제 에너지의 평균 값이 평균 에너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 어떤 시스템이 엡실론 S에 있을 확률을 알게 되면 그러한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곱해서 그놈을 모든 접근 가능한 S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이제 에너지의 평균 값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P의 엡실론 서브 S를 우리가 분배 함수분의 볼츠만 인자라고 썼으니까 요 놈으로 우리가 대치를 해주면 Z분의 1은 썸메이션 바깥으로 나가고 얘는 엡실론 서브 S의 exponential 볼츠만 인자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서브 S 이게 이제 열 평균 에너지 어떤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요 놈은 엡실론 서브 S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서브 S는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서브 S를 베타로 편미분을 시키고 마이너스를 취해주게 되면 그 값이 요 값이 나옵니다. 금방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제가 이제 마이너스 DD 베타로 이제 치환을 해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분 연산자, 미분 오퍼레이터를 해주면 이 베타라고 하는 거는 썸메이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를 썸메이션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Z분의 1에 마이너스 DD 베타의 sum over S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서브 S 요 놈이 뭐죠? 요 놈 마지막에 썸메이션 해준 요 부분이 이게 분배 함수죠? 분배 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Z분의 1에 DZ, D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분배 함수의 미분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열평균 에너지의 원래 정의는 이렇게 되지만 그놈을 분배 함수로 나타내지면 분배 함수를 알면 그 분배 함수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놈이 이제 마이너스 Z분의 1로 이제 곱해지면 그게 열평균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평균 에너지는 정의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식을 다 골고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평균 에너지, 평균 에너지의 정의는 분배함수분의 1에 sum over s, epsilon s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epsilon sub 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걸 분배함수로 나타내지면 마이너스 z분의 1에 dz, d 베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z분의 1에 dz, d 베타는 로그 값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그게 z분의 1에 dz, d 베타가 되죠. 그래서 분배함수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놈을 베타로 음의 미분을 시켜주면 그게 열평균 에너지 혹은 평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무지무지 중요한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얻은 평균 에너지를 열평균, summer average 혹은 앙상블 평균, 그래서 앙상블 averag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요약하면 우리가 이제 분배 함수는 전체 다중도 함수의 합을 나타내주는 의미이고, 그래서 Z는 sum over S exponential 마이너스 이제 볼츠만 상수, 혹은 이제 이놈을 이제 KT분의 1을 보통 우리가 이제 베타로 자주 나타내주는데, 그럴 경우는 이놈을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epsilon sub S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확률 함수의 규격화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S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고란 에너지를 갖는 볼츠만 인자 나누기 분배함수가 되고, 요 놈을 모든 가능한 S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1이 되는 게 이제 확률의 특징이고, 앙상블 평균은 이제 확률을 알게 되면 임의의 S라고 하는 퀀텀 넘버를 갖는 펑션의 평균값은 그 확률 곱하기 그런 특정 그 S의 어떤 펑션을 모든 가능한 S에 대해 썸을 해주면 그게 이러한 특정한 S라고 하는 함수의 평균값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값이 이제 평균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요놈은 이제 PS는 제가 이제 Z분의 1에 sum over 이게 이제 그 분배 함수를 넣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평균 에너지도 이제 앙상블 평균의 한 예가 에너지의 평균값을 U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Z분의 1에 sum over S epsilon sub S times exponential minus beta epsilon sub S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요 놈을 분배함수로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Z분의 1 dg d 베타 또는 마이너스 dd 베타의 lng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볼츠만 인자, 분배함수, 평균 에너지 이런 개념은 만약에 이제 통계역학에서 한 문제만 내겠다라고 하면 모든 출제자들이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 내용이 분배함수, 볼츠만 인자, 평균 에너지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제를 하나 간단히 풀고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제는 에너지가 엡실론과 0과 엡실론인 두 상태를 갖는 한 개 입자계에 대해서 온도가 T인 열원과 이 시스템이 열 접촉을 이루고 있는 입자 한 개가 있어요. 입자 한 개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이놈의 분배함수. 근데 이 시스템은 에너지가 0 또는 엡실론을 갖는 두 상태계, 투 레벨 스테이트를 갖는 건데, 요 경우에 분배함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죠. 이 경우에 분배함수는 어떻게 되죠? 분배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psilon sub s를 모든 허용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썸을 해주는 건데, 이때 허용 가능한 상태는 0하고 epsilon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0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psilon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exponential 0는 1이고, 그래서 분배함수는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psilon 이게 이제 분배함수가 됩니다. 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 에너지는 분배함수분의 sum over s, epsilon s의 exponential minus beta epsilon sub s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우리가 분배함수는 이미 계산했잖아요.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분의 엡실론 s가 0 또는 엡실론밖에 없으니까 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0 더하기 엡실론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엡실론. 그래서 요 놈은 0이니까 분배함수는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분의 엡실론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에너지를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분배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분배함수를 알면 그놈의 로그 값을 취하고 이 로그 값을 취한 놈을 베타로 미분을 해줘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을 베타에 대해서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그 결과가 위에 있는 식이 됩니다. 이건 금방 체크가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풀던지 간에 우리가 이제 분배함수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많은 양들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4주차, 3차시 볼츠만 인자에서는 어떤 개가 특정한 두 양자 상태에 있을 확률의 비는 우리가 볼츠만 인자의 레이시오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배웠고, 그 다음에 분배함수는 그러한 모든 볼츠만 인자를 접근 가능, 허용 가능한 모든 상태에 대해 썸메이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얻은 것을 우리가 이제 분배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에너지는 이제 분배함수 곱하기 분배함수분의 1에 sum over s epsilon s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epsilon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 분배함수를 알면 마이너스 z분의 1에 dz d 베타 혹은 마이너스 dd 베타의 로그 값을 취한 분배함수의 로그를 취해서 베타로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그게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오늘 배운 내용은 통계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주 5주차 1차 시에는 연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수업에서는 두 에너지 상태를 갖는 한 개 입자의 분배 함수, 평균 에너지, 그리고 이제 연용량, 정적 연용량, 이렇게 정의되는 정적 연용량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